안녕하세요. 김이사 박사입니다. 아마 감기나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병원에 가면은 진통소염제를 처방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통소염제나 감기약에 포함된 진통해열제 약물을 먹고 나면은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험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왜 진통소염제를 먹으면은 속이 쓰린지, 그 다음에 이상하게도 감기약에 소화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나는 감기가 걸려서 왔고 소화불량도 없는데 왜 소화제가 들어가지? 보통 진통소염제를 처방을 할 때는 이 약만 주지 않고 같이 소화제를 처방을 해서 약이 한 알이 아니고 여러 알이 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약을 여러 알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리학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기약으로 쓰는 진통소염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거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SAID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은 스테로이드가 아닌데 우리 몸에서 염증을 없애주는 약물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죠. 그런데 이게 왜 우리 몸에서 진통소염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은 우리 몸이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의 염증을 원래 억제하는 물질이 뭐냐면은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럼 우리 몸에 원래 염증 작용을 억제하는 건 스테로이드니까 우리 몸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쓸 수도 있겠지만 스테로이드가 효과는 좋으나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장기적인 부작용을 일으켜서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는 약물입니다. 그러면은 스테로이드가 아닌 방식으로 우리 몸에 염증을 막아주면은 염증이 막히니까 열이 안 나서 해열작용도 나타나고 염증이 안 나타나니까 아프지가 않아서 진통작용도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발된 약이 NSAID,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입니다. 이 약물은 스테로이드가 아니에요. 이름 그대로. 스테로이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하여서 아픈 거를 막아주는 진통작용이랑 열이 나는 걸 막는 해열작용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게 주요 증상인 감기라든지 아니면 두통, 관절통 같은 통증 질환이 있을 경우에 혹은 염증 반응이 심한 관절염, 인대염 같은 게 있을 경우에도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게 되죠. 이러한 약물의 종류로는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 있고요. 그 밖에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세레브렉스 같은 다양한 약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재밌는 점은 타이레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타이레놀은 NSAID가 아닌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타이레놀은 통증을 억제해주는 작용은 있는데 염증을 막지는 않아요. 혼자 기전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기 제시된 약물은 염증을 막아서 진통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통, 소염, 해열이라는 세 가지 작용이 모두 다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약물이 좋은 작용만 있을 수는 없겠죠. NSAID류는 가장 흔한 부작용이 뭐냐면은 소화관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복통, 소화불량, 위궤양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연구에 따라 비율이 다르지만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40%까지 NSAID 소염제의 부작용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NSAID성 소염제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어떻게 막느냐고 하면은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전구 물질은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콕스,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라는 효소를 통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그럼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들이 염증 반응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작용인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열이 난다든지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콕스를 막아서 프로스타글란딘이 안 만들어지게 만들면은 염증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NSAID가 하는 작용은 바로 이 콕스 효소의 작용을 막아서 프로스타글란딘이 안 만들어지게 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진통이랑 소염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콕스는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존재합니다. 그랬는데 이 타입 1 콕스를 막으면은 염증 반응은 많이 막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염증 반응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콕스 1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로스타글란딘인 프로스타글란딘 E2랑 I2 같은 물질은 평소에 우리 소화관이랑 위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위에 점막에 분비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온 물질을 점막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가 기본적으로 산성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산성 환경일 때 중화를 시켜주는 염기인 중탄산을 계속 분비를 해가지고 위의 pH를 덜 산성이 되게 해서 위에 궤양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혈관이 확장돼서 피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몸에 혈액이 체온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가 많아지면서 열이 나는 건데, 이 반응을 막으니까 소화관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작용을 막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위나 소화관으로 가는 점막의 분비가 감소하고 염기인 중탄산염의 분비가 감소하고, 또한 점막으로 가는 혈관까지 수축해서 혈류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이 오게 되고 소화관에 부작용이나 손상이 와서 심한 경우에는 위궤양까지 나타나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소화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염증 반응을 막으면서도 소화관 부작용이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콕스1을 막지 않고 콕스2만 막는 약물을 개발을 한다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약물이 세레브렉스라고 하는 콕스2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물이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은 진통소염 효과는 다소 떨어질지 모르나 소화관 부작용은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뭐냐면은 콕스2만 억제를 하면은 소화관 부작용은 주는데 심혈관계 부작용이 더 심해집니다. 이거는 콕스2가 심혈관계 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좌우간 좋기만 한 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약은 굳이 세레브렉스처럼 콕스2만 막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엔세이즈류처럼 콕스1, 콕스2를 다 억제해서 소염작용을 나타내는 약물을 처방을 하게 되고, 이런 분들 중에 소화불량이나 위궤양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위궤양을 방지하고 소화불량을 막아주는 소화제라든지 아니면 위궤양 방지하는 약물인 위산분비 억제제라든지 위장관 보호제 약물들을 함께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약이나 진통소염제를 처방을 받았을 때 꼭 옆에 소화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상 내용을 세 줄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로 감기약이나 진통소염제로 많이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의 경우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콕스를 막아서 작용을 한다. 두 번째, 콕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콕스1을 막으면은 위장관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소화관계 부작용이랑 위궤양들이 생기게 된다. 3번, 이러한 현상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처방을 할 때는 소화관 부작용을 막아주기 위해서 소화제나 위궤양 방지하는 소화관 보호제 약물이 처방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소화제가 같이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왜 감기약 진통제를 먹으면 속이 쓰린지랑 왜 감기약이나 진통제 처방을 받을 때 소화제가 같이 딸려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있는 구독 버튼이랑 아래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더 많은 김희사 박사의 영상들을 만나보세요.